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일각에서 보고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피크 신호들, 이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주부터 시장은 확연히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국내장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반면 그동안 좀 테마로 기승을 부렸었던 상비약 관련주부터 해서 중국발 관련한 호흡 관련한 의료기기 업종들, 이쪽들은 또 상대적으로 큰 조정들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메가 ECS부터 시작해서 국제약품이라든지 화일약품 같은 종목들, 이런 쪽들은 또 지수가 올라오는 반면에 조정이 나왔고, 이게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장 거래 대금이 이제 워낙에 평균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과거 2020년도, 21년도 상반기 이때처럼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매매하기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확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좀 높게 책정되는 종목이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반등장 때도 그랬고요. 이번 1월의 반등장도 마찬가지고 중소형 규모의 종목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선호하는 성향의 종목들, 그런 종목들보다는 말 그대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중소형 종목들 딴에서도 거래량이 아주 없이 호가 잔량들이 좀 비어있는 종목들로만 좀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경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짙게 나타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돌아와서 중국의 코로나 피크 신호가 중국 당 기관지에서 나왔다라고 보도하고는 있지만 그 피크 신호에 대한 신뢰는 아무도 하고 있지는 않죠. 여전히 중환자 수도 상당 부분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추가적으로 보건당국 자체도 일일 신규 환자 수를 사실상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표현을 할 정도로 하루하루 추가 사망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추가 사망자가 하루에 한 명에서 5명꼴 정도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 역시도 중국의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사실상 신빙성에 대한 부분들 의문을 계속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미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동안 2020년도 처음 코로나가 발생해서 처음 신천지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클럽발 확산,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수도 없이 많은 코로나 파동을 겪으면서 이로 인한 중증 환자의 급증, 그리고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확산되면서 집계되는 걸 봐왔기 때문에 결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 내에서 집계되는 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구수가 몇 명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전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1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1월 10일, 11일 기준만 해도 아마 최소한 1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코로나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할 것도 없죠. 이제 봉쇄를 본격적으로 해제한 지 진짜 딱 한 달 지났으니까 아직 정점이라고 보기도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또 문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춘절이죠.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1월 21일부터 약 일주일 정도
코로나19 봉쇄 이후의 첫 춘절이라서 이번에 실제로 2주 이상 쉬는 곳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귀향 인원 역시도 뭐 역대급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 아주 엄격한 방역 과정을 거치는 출국자 조사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 중국 내부,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이동하는 이러한 대규모 명절, 그것도 1, 2주씩이나 이러면 또 한 번 감염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농촌 지역 같은 곳은 코로나19에 거의 노출되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또 의료 체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은 백신을 맞지 않은 노인의 비율 역시도 워낙에 좀 높다라고 하죠. 결국은 이번 춘절로 인해서 한 번 정도의 더 코로나 파동이 이슈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중국 춘절 관련한 수혜주들, 관련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중국 내 유통 관련한 업종이라든지 음식료 관련한 업종들 또는 뭐 화장품 관련한 업종들 이런 쪽이 주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이번 중국 춘절 관련 수혜주는 이러한 전통적인 종목들이 아니고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또 한 번 12월 말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 저는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바로 SY라는 종목입니다. 뭐 사실 수면 위로 올라온 공식적인 재료라든지 뉴스 플로우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는 않는데, 과거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세계적 코로나 파동이 좀 이어졌을 때 이제 의료 체계 마비 관련한 소식들이 나왔을 때마다 단골로 좀 세력들이 부침이 있었던 종목이었죠. 음압병실 관련한 대표적인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이고, 중요한 거는 단순 음압병실 관련한 재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 11월 때 만들어졌었던 시세, 그러니까 올해 종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모듈러 건축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11월에 만들어졌던 시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모듈러 주택 관련한 수혜로 인한 시세였고, 그러다가 12월 들어서 좀 종전에 대한 기미가 좀 보이지 않자 시세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조정이 나왔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됐죠.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에서 실제로 올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면서 지금 SY에 대한 눌림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되돌림이 거의 60% 가까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들을 다 깨버린 상태였고, 지수가 좀 안정화되니까 그나마 지금 바닥에서 시세를 다시 좀 응축하는 과정들, 이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재료가 두 개입니다. 그것도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두 개나 있어요. 중국 의료체계 마비 관련해서 또 한번 음압병실 관련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다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두 번째는 휴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한번 눌림 이후에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5% 공략주는 바로 SY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의 그동안 히스토리들 좀 개인적으로 잘 확인하셔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